여러분, 혹시 오늘 통장 잔액 한번 떠올려 보셨나요? 그 숫자를 보면서 그래도 괜찮다는 안도감이 드셨나요?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버티지 않은 막막함이 먼저 스쳤나요? 서울 도봉구에 사는 63 이명자 씨도 매달 통장을 열 때마다 마음이 조입니다. 집은 시세 6억이 넘지만 생활비 통장에는 480만 원, 예금은 300만 원뿐.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권유받아도 검사비가 얼마나 나올까 먼저 생각하게 되고 결국 다음에 할게요 하고 나오기 일쑤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도 나오고 집도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말하지만 정작 불안은 통장 속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할 때 시작됩니다. 이 돈이 있어야 아플 때 눈치 보지 않고 검사받고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나답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억을 모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60대라면 통장에 반드시 남겨야 하는 현실적인 최소 금액을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가진 돈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채워갈지 방향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는 어떤 숫자가 적혀 있나요? 끝까지 함께 보시면 나에게 필요한 금액이 분명해질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말 그렇게 될 거예요. 첫 번째로 60대 통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년치 생활비 쿠션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갑자기 소득이 끊기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 몇 달이나 버틸 수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선뜻 자신 있게 답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63세 이명자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명자 씨 부부는 겉보기에는 6억이 넘는 아파트에 사는 안정된 은퇴 생활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두 사람이 한 달에 쓰는 고정비는 180만 원에 달했습니다. 관리비, 공과금, 식비, 교통비, 병원비, 경조사비까지 더하면 적게 쓰려고 해도 빠져나가는 돈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몇 달치 생활비.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를 권유받아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얼마가 더 빠져나갈까였습니다. 이런 불안은 이명자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최소 노후 생활비는 월 130만 150만 원, 부부는 220만 26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적정 생활비는 이보다 더 높습니다.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3년치 생활비는 1인 기준 약 5천만 원, 부부 기준 7천만 9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돈은 사치가 아니라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이명자 씨 사례로 돌아가 보면 이 부부가 가장 불안했던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집값이 아무리 높아도 생활비 통장에 두세 달밖에 없다면 일상의 선택권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상담 과정에서 이명자 씨 부부는 용기를 내어 통장을 두 개로 분리했습니다. 하나는 매달 고정비를 관리하는 생활비 통장, 다른 하나는 손대지 않을 3년치 생활비 쿠션 통장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수천만 원을 만들어 넣은 것은 아닙니다. 이명자 씨 부부도 통장 분리를 하고 나서 남편 퇴직금 일부와 소규모 적금을 모아 1년치 생활비를 마련했고 향후 3년 내에 3년치를 채우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과정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돈이 갑자기 많아진 건 아니지만 방향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반박을 하십니다. 나는 지금 3년치는커녕 3개월치도 없다. 무슨 3년치 생활비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현실적인 해결책은 이겁니다. 3년치를 한 번에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표를 단계별로 나누는 것입니다. 먼저 1단계는 6개월치, 그 다음이 1년치, 그리고 마지막이 3년치입니다. 이렇게 나누면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또 지출 구조를 정리하기만 해도 예상보다 많은 여유 자금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통신비 요금제 조정, 중복 보험 정리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 해지 등으로 매달 7만 15만 원이 절약되는 사례가 흔합니다. 이 금액을 자동이체로 쿠션 통장에 넣으면 1년이면 100만 원 이상이 쌓입니다. 여기에 연금에서 남는 소액, 명절이나 경조사에서 생기는 잔금 등도
모두 쿠션 통장으로 이동시키면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몇 천만 원을 어떻게 모아? 그럴 때는 집퇴직금 정기예금 등의 일부를 생활비 쿠션으로 전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산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전체의 일부만 현금화해도 불안이 크게 줄어듭니다. 점점 소득이 줄어드는 60대 이후에는 자산 규모 자체보다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결국 3년치 생활비 쿠션의 의미는 단순한 금액이 아닙니다. 당장 일이 생겨도 나는 버틸 수 있다는 근거이고, 누구에게도 폐해 끼치지 않고 싶다는 조용한 결심이며, 나이 들어서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는 지금 몇 달치 생활비가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순간 이미 준비는 절반이 끝난 것입니다. 두 번째로 60대 통장에서 꼭 준비해야 할 것은 병원비와 간병비를 위한 별도 비상금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프거나 갑자기 수술이 필요해졌을 때 돈 생각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상태이신가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은퇴 후 불안이 가장 크게 몰려오는 부분도 바로 의료비와 간병비입니다. 65세가 넘으면 병원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40% 이상이 65세 이상에서 발생합니다. 연평균 진료비만 해도 수백만 원에 달하고, 갑작스러운 수술이나 입원, 재활 치료가 필요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보험이 있어도 비급여 항목과 간병비, 교통비, 보호자 식비는 전부 현금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의료비는 생활비 통장과 반드시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 점을 가장 절실하게 느낀 사람이 인천에 사는 71세 박정자 씨입니다. 몇 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심장 문제로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험이 있으니 어느 정도는 해결되겠지 싶었지만, 막상 병원에서는 우선 입원비와 수술비 일부를 오늘 바로 결제하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박정자 씨는 그 순간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생활비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몇십만 원. 결국 자녀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어 도와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보험금이 들어왔지만 이미 마음속의 상처는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 박정자 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료비 통장을 따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생활비와 뒤섞여 있던 잔액에서 일부를 떼어 적금과 예금으로 묶어두고, 이 돈은 남편과 나의 병원비 외에는 절대 쓰지 않는다고 스스로와의 약속을 세웠습니다. 그 후로는 병원에 갈 때도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의료 간병 비상금은 얼마가 필요할까요? 여러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1인 기준 최소 2천만 3천만 원, 부부 기준 3천만 5천만 원 정도면 갑작스러운 수술 입원 재활 간병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 범위 안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와 가족력이 어떤지 고려하면 적정 수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보험이 있는데도 별도 비상금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필요합니다. 보험은 대부분 나중에 지급됩니다. 하지만 병원비는 당장 필요합니다. 또 실손보험도 보장되지 않는 항목이 늘어났고, 간병비나 요양원 비용은 보험으로 거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비 비상금은 보험과 완전히 다른 성격의 안전망입니다. 만약 지금 여유자금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의료비 통장을 아주 작은 금액부터라도 따로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30만 원, 50만 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통장은 절대 생활비로 섞어 쓰지 않는다는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작은 씨앗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마음의 안정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앞으로 새어나가는 지출을 줄여서 의료비 통장에 옮겨 담는 것입니다. 보험료 중복 가입, 필요 없는 부가 서비스, 사용하지 않는 자동 결제 항목들만 정리해도 매달 7만 12만 원이 줄어드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이 금액을 의료비 통장으로 자동 이체하면 1년 뒤에는 100만 원, 3년이면 300만 원이 단단히 쌓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녀에게 병원비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면 가족에게 미리 원칙을 선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통장은 우리 부부 병원 비용이니까
경조사나 생활비로는 절대 손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두면 충동적으로 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물론 이런 계획을 들으면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2천만 원, 3천만 원 비상금을 어떻게 만들어요? 맞습니다.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비상금은 기간을 길게 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5년 목표 혹은 10년 목표로 설정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합니다. 그리고 목표 금액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건강 상태가 좋고 정기 검진을 꾸준히 받는 분들은 최소 1천만 원을 1차 목표로 삼아도 됩니다. 병원비 비상금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의료비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않고 필요할 때 치료받을 수 있는 존엄, 그리고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어쩌지? 라는 불안을 줄여주는 심리적 안정성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돈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통장에는 갑작스러운 병원비를 기댈 수 있는 안전한 통장이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그 통장이 만들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 불안은 절반 이상 사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60대 통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누구에게도 건드리지 않을 나만의 자존심 통장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생활비와 병원비는 어떻게든 맞춰보지만 정작 나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은 늘 미뤄두고 있다는 생각. 나이가 들수록 나를 위한 작은 선택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만의 몫으로 남겨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불안의 기준이 다르듯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금액도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1천만 원만 있어도 마음이 편해지고 어떤 분은 3천만 원이 있어도 불안해합니다. 중요한 건 남들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 금액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수원에 사는 68세 김용수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녀 결혼자금, 손주 돌봄 비용, 명절 경조사까지 모두 본인이 책임졌습니다. 통장에는 분명 5천만 원이 있었지만 정작 본인의 옷 한 벌, 취미 비용 하나에도 쉽게 돈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거의 다 빠져나간 뒤에야 김용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남겨둔 돈이 하나도 없구나. 그 후 김용수 씨는 목표를 하나 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2천만 원만큼은 나만의 통장으로 지키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작은 돈이라도 이 통장에 넣기 시작했고 마음의 무게가 확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존심 통장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일반적으로 기본선은 1천만 원, 여유선은 2천만 3천만 원, 이 안에서 본인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에 맞게 결정하면 됩니다. 이 돈은 여행비, 취미비, 교재비로 쓰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자금입니다. 현실적으로 돈이 부족한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생활비도 빠듯한데 무슨 자존심 통장이에요? 이 말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자존심 통장은 큰 돈을 한꺼번에 만드는 게 아니라 지켜낼 돈을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생활비와 의료비 통장을 만든 후 남는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따로 떼어두는 것입니다. 5만 원, 3만 원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 건 이 돈만큼은 다른 곳에 쓰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또 자녀에게 미리 말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통장은 나를 위한 돈이니 자녀 지원이나 경조사 비용으로 건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면 스스로도 원칙을 지키기 쉬워지고 자녀 역시 부모의 삶을 존중해주는 기반이 됩니다. 혹시 이런 걱정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 돈을 남겨두는 게 이기적인 건 아닐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마지막까지 자신의 몫을 지키는 것이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자녀들도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흔들릴 때 가장 힘들어지는 건 결국 가족 전체라는 사실을요. 나만의 자존심 통장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살면서 마음이 다칠 때도, 작은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외롭고 허탈한 날이 찾아올 때도 그래도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작은 근거 하나가 삶의 질을 크게 바꿉니다. 여러분에게는 나를 위한 최소한의 통장이 있으신가요? 지금 가진 금액과 상관없이
오늘부터 단돈 몇천 원이라도 따로 쌓아 올린다면 그 통장은 어느 날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깊이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0대 이후의 통장에서 꼭 지켜야 할 3가지 금액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3년치 생활비 쿠션, 병원 간병 비상금, 그리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나만의 자존심 통장까지.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 한 가지 분명해지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불안했던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돈을 어떤 구조로 어떻게 나누어 지켜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앞서 만났던 이명자 씨처럼 자산이 몇 억이 있어도 통장에 두세 달치 생활비만 남아있으면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반대로 가진 자산이 크지 않아도 생활비, 의료비자, 존심 통장이 제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마음이 놀라울 만큼 안정됩니다. 결국 노후의 평안함은 금액이 아니라 준비의 방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난 너무 늦었어. 지금 통장엔 얼마 없는데 뭘 하겠어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상담을 하며 느낀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늦은 게 아니라 이제 드디어 제대로 준비할 기회가 왔다는 것.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거창한 계획도 몇 억을 단숨에 모으는 일도 아닙니다. 오늘 쓰던 지출을 한번 점검해보고 빠져나가는 돈을 붙잡아두고 통장 하나를 새로 만드는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후반전은 앞으로의 10년이 아니라 오늘의 결정이 만듭니다. 지금 이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조용히 던져보세요. 첫째,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통장에 얼마가 있고 연금은 얼마이며 집과 자산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현재를 정확히 보는 순간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나는 어디까지 가고 싶은가? 나에게 필요한 최소 금액은 얼마인지, 어떤 통장을 먼저 채워야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스스로 정해보세요. 남이 정한 몇 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숫자, 그것이 정답입니다. 셋째, 나는 오늘 무엇을 바꿀 것인가? 통장 하나 분리하기, 지출한 항목 줄이기, 병원비 통장에 1만 원이라도 넣어보기. 이 작은 행동이 쌓여 내년, 내후년의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막연한 두려움 대신 내 인생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때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세월이 더 가볍고, 더 자유롭고, 더 존엄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말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